그래서 이 세 번째 낙티 뭐 이거 불어로 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그 투아젠 박티 그러니까 세 번째 권에서는 레샹드 그랑제콜의 트랜스포마시옹 이 말이 뭐예요? 그 그랑제콜에 나온 사람들의 트랜스포마시옹 그 변형이죠. 변형이라는 게 뭐예요? 그 국가 공무원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 그래서 첫 번째 샤피트가 어네타드 스트럭튜 그래가지고 그 뭐 어떤 공무원 세계라든가 아니면 이 소위 이제 공무원 세계로 진입하기 전에 그 에꼴 노르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보면 이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이르러서 에꼴 노르만의 어떤 종류를 쭉 쓰고 그 종류들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교수법과 그 뭐 여러 가지 그 학년들 이런 걸 쭉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랑제꼴이 어떻게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 그 그랑제꼴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떤 계급적인 기반 아버지의 무슨 뭐 맨날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계급 기반 뭐 뭐단 뭐 여러 가지 그 이것들 이거를 쭉 본단 말이에요. 그게 에따드 스트럭튜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공무원이 되느냐? 응? 어떻게 그 관료로 진입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랑제꼴을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회계급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랑제꼴 들어가고 그랑제꼴을 들어간 사람들이 또 어떤 고위 공무원이 돼서 이 국가의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자기의 비슷한 그게 에스프리드 꼬죠. 자기의 비슷한 가치관을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프랑스의 어떤 국가 정책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바로 노블레스 됐다의 기본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읽어봅시다. 그냥 내가 불어로 조금 읽고 중요한 데를 그냥 한국말로 설명을 할게요. 이걸 한국말도 번역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끝나고 이 책을 이게 볼륨이 보세요. 이 볼륨이 이게 5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 이거 읽는다고 머리 다 빠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7페이지 그냥 조금씩 불어를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Il existe une correspondance entre les structures sociales et les structures mentales. 이거죠, 이거. 사회적인 구조와 정신적인 구조 사이에는 일정한 코레스pondan스 일치감이 있다. 조응하는 게 있다. Entre les divisions objectives du monde social. 사회적 세계의 객관적인 디비전 분리와 et les principes de division et division que les agents les appliquent. 그러니까 어떤 그 도미넌 지배하는 사와 지배 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디비지형이 있죠. 이것도 분리가 있잖아요. 그게 코레스pondance를 조응한다는 겁니다. 조응한다는 게 이게 막시즘의 용어죠.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떤 똑같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사하게 조응한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한마디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이걸 다 읽을 수도 없고 내가 참 난감해요. 이게 난감해.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은 이러한 사회적인 이 아비투스라는 게 있는데 뭐의 아비투스에 어떤 실천한 사람들의 아비투스. 그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그랑제꼴의 시험을 보고 아니면 나중에 고위공무원 시험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아비투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무슨 채점하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비투스와 그다음에 이제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계급이겠죠. 그거 같은 거에 일정한 정도의 또 상동 관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비슷한 용어가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뭐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난 뭐 굳이 그렇게까지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이 11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의 비판이 있어요. 소위 그 성트랄리스트 디비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 11쪽에 보면 El Hovoc ainsi alternative simpliste de la division centraliste qui situe dans les appareils idéologiques. 이건 뭐예요? 이데올로기 기구라고 하는 것을 위치시키는 어떤 성트랄리스트 비전, 그러니까 중앙적인
어떤 시각, 이건 뭐예요? 이게 알투세를 얘기하는 거죠. 알투세가 학교를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투세는 국가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상층부, 하층부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소위 이 성트럴리스트 비지용,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관점이라고 봤고, 그다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de la division l'on peut appeler spontaniste, qui simple l'invection de précédente, inscrit en chacun de dominer les principes d'une soumission sans nécessité, parfois décrit dans le langage de la servitude volontaire, aux contraintes, aux injonctions ou aux séductions du pouvoir. 그다음 가로 열고 le pouvoir vient d'en bas. 권력은 아래서부터 온다. 요거 미셸 푸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성트럴리스트 비정이라는 말로는 알투세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 국가를 대한 비판. 그다음에 뒤에서는 권력은 아래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미셸 푸코적인 비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학교라고 하는 것을 알투세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입장, 구조를 강조하는 것이고 어떤 뭐예요? 이 미셸 푸코라고 하는 걸 뭐냐면 스퐁타니스트라는 게 뭐냐면 자발적이라는 게 개인 중심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육체를 관리하고 왜 우리 감시와 처벌 보지 않았습니까? 감시와 처벌에서 개인의 어떤 육체를 관리하고 뭐 이제 그런 쪽의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넘어설 수 있는 양자의 관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 아비투스라는 게 있고 장이 있다는 거. 장이라는 게 구조적인 용어고 아비투스라는 건 그런 약간 개인적인 관점인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작동을 하면서 주체와 구조의 변증법을 이뤄낸다. 그게 소위 브루드웰을 구성주의자라고 보는 겁니다. 약간 그 알투세와 푸코를 넘어서려고 하는 노력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그런 그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13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La sociologie de l'éducation,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객관적인 사회 구조의 어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은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Favoriser la méconnaissance de la vérité des structures objectives et par là la reconnaissance de leur légitimité. 그러니까 사회 어떻게 좀 불평등하게, 왜냐면 계급적인 사회니까 사회가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것을 méconnaissance, 오인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Favoriser, 뭐뭐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경향이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reconnaissance de leur légitimité,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당성을 부유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학교가. 그러니까 내내 알투세와 푸코의 어떤 머릿속에 알투세 이데올로기 국가랑치와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얘기하는 학교의 어떤 훈육적 질서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이 브루드웨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를 통해서 이런 소위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무슨 문화자본이니 아비투스니 전략이니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앵테레니 뭐 이런 얘기가 바로 그 브루드웨가 그런 푸코와 알투세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이론적인 작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이제 그 문화자본을 얘기하는 게 전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투세나 푸코는 구조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길들여진다고 생각했다면 브루드웰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천이 무한대의 어떤 전략적 실천이 아니고 자기에서 주어진 그걸 장이라고 그러죠. 주어진 장 안에서 일정한 정도의 규칙성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개인들이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구조 안에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러한 문화적인 자본, 이 14쪽에 보면 문화적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레타 엔코포레, 그러니까 체화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죠. 뭐 맨날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행동과 인식의 어떤 스킴, 어떤 지각의 도식이고 이런 것들이 비지형과 디비지형, 어떤 시각과 사회를 분리하는 하나의 원칙이고 그런 사회적인 정신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서론에서의 한 10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첫 번째 빡디, 두 번째 빡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걸 다 읽어보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빡디 정도는 뭐 읽어볼만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간략하게 자세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